막간을 이용해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 친구 중에 차알못이 있어요. 벤틀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미니가 저렇게 크게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V8입니다. 얼마 전에 플라잉 스포도 시승해봤지만 플라잉 스포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WCB 엔진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롤스로이스 혹은 포르쉐 파나메라, 그런 차와 이 차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번 보셔야 돼요. 멋짐이라는 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실루엣이 있을 수 있나? 처음에 제가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봤을 때 그 감동은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간 한 번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압구정동 그때 당시 로데오 거리가 막 그냥 되게 화려한 그런 시절에 오렌지족? 아니, 오렌지족 땐 이게 없었어요. 그때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에 여성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거기서 내리는 여성분이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구나, 저런 세계에 나도 언젠간 속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했다니까요. 부유함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한번 뒤에서 한번 찍어줘 봐요.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네, 앞쪽 디자인을 보면 아하하하, 눈부십니다. 이 그릴의 이 눈부심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릴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허용되는 브랜드가 몇 없죠. 그랜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벤틀리니까 이게 허용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테두리에 이렇게 크롬을 더하는 것도 굉장히 과하거든요. 굉장히 과한데 벤틀리라면 그럴 수 있지, 벤틀리니까 멋지구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이거였다면 요걸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약간 불공평한 경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벤틀리는 다 좋고 그러냐?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동안 쌓아온 그 수많은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벤틀리는 벤틀리인 거고 현대차는 현대차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히스토리를 계속 쌓아나가면 현대차도 현대니까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램프가 굉장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 개의 램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매트릭스 LED라고 해서 상대방의 차가 있거나 앞에 차가 있을 경우에도 그 차만 제외하고 하이빔을 켜주는 그런 장치들을 이 안에 내장하고 있죠. 보석을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휠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휠 자체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이걸 3D 트위스티드 휠이라고 하는데,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요게 조형미가 대단하잖아요. 사실 무슨 예술작품 같은 그런 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표면 가공은 이게 수작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폴리싱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이것과 비슷한 휠은 아마 절대 못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클래식함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22인치 휠을 쓰고 있어요. 시리즈는 지금 30 시리즈 스포츠카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P0 올 시즌인데 조금 더 스포티한 타이어를 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차 오너분들 계시면 타이어를 교체하실 때 완전히 서머 타이어, 완전히 윈터 타이어로 두 가지로 나눠서 교체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보세요. 캘리퍼가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으로 5개씩의 피스톤이 있어서 10 피스톤의 캘리퍼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벤틀리만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 것 같지 않고, 이게 당연히 이 포르쉐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성능의 브레이크 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경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저는 이 앞에서 봤을 때보다 뒤에서 봤을 때 느낌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뒤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슬릭하게 이 루프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한 덩어리로 그냥 이어지게 했어. 요거 어떻게 이런 라인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요게 이제는 K5가 그러면서 굉장히 일상적이 됐지만 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돼 있는데, 블랙 하이글로시랑 이 유리랑 요걸 하나의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윗부분에 요 램프가 요렇게까지 길고 얇은 브레이크 램프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브레이크 램프가 유리 안쪽이 아니라 유리 바깥쪽에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돈이 그냥 남아 돌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면에서 봤을 때 이런 램프도 네모난 느낌이 드는 게 벤틀리의 램프의 특징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로로 길다란 램프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굉장히 익숙해서 네모난 램프를 가진 컨티넨탈 GT를 보면 굉장히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차가 북을 치고 있네요. 차가 북을 치고 있어.
참 신기하네. 자, 뒷면을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은 이 느낌이에요. 팬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클래식카에서 그 뒷팬더를 이렇게 부풀리는 이런 느낌이, 이게 지금 현대 재해석이 되면서 그 당시보다 더 멋진 라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 세단의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주유원들이 주유할 때도 이건 굉장히 고급차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줘요. 보통의 자동차는 주유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급차들은 주유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눌렀을 때 한 번에 쭉 펼쳐지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펼쳐지는 건 덜 고급이네요. 파트가 하나 나눠져 있죠. 잘 보면 날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움직이게 하느냐, 다운포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차를 이렇게 눌러주는 이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너링을 할 때 뒤가 먼저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 없이 그립을 딱 잡고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해줄 거고요. 저속에선 그게 차가 가속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속에선 이걸 낮추고 고속에선 자동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포르쉐 911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포르쉐 파나메라도 있는 기능이, 이 차는 파나메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따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자동차가 트렁크가 과연 쓸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해치백처럼 생겼지만 실은 해치백이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벼운 골프백 하나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정도, 지금 1선형도 불가. 네, 지금 컨티넨탈 GT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인테리어의 화려함이라는 건,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다른 브랜드에 있으면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벤틀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송풍구에 레버가 달려 있어서 이 바람이 세게 나오게, 덜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런 브랜드들 보면 돌려서 막거나 뭐 아니면 옆으로 움직여서 막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막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는 트럼펫의 밸브처럼 이렇게 생겨서, 야, 이건 기계 장치겠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르면 당연히 어떤 이런 덮개 같은 게 이렇게 탁 덮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자적인 장치입니다. 이걸 누르는 양에 따라서 모터가 어느 정도 돌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팬이 따로 돕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 여기만 바람이, 끄면 이렇게 팬 자체가 조용해집니다. 보통 다른 자동차는 중앙에 팬이 커다란 게 있고 그 팬에서 밀어내주는 공기를 여기서 그냥 뚜껑으로 덮어주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개별적으로 팬이 달려있고 밸브처럼 생긴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켜고 끄는 거죠. 네, 이 차는 V8 엔진을 갖고 있고요. 출력은 무려 550마력입니다. 550마력이면 괜찮지. 야, 대단한데요? 일단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잠재력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끌어다 쓰고, 필요 없는 경우는 사기통만 동작하면서 어느 정도 출력을 좀 낮춰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크루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포스팅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8단 DCT 변속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아주 즉각적인 시프팅을 보여줘요. 이 바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와,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그런 느낌은 더욱더 강조됩니다. 이 DCT 변속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사실 DCT 변속기는 변속 충격이라기보다는 일반 수동 변속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직결감, 그러면서 자동 변속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편리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것이 DCT 변속기인데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DCT 변속기는 일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승차감이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DCT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출력이 낮은 차든 높은 차든 이 변속기의 기어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크게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크게 변화를 주는 게 자동 변속기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DCT 변속기는 이게 수동 변속기랑 마찬가지로 이걸 바꿔 끼울 수 있어요. 기어비를 차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에 꼭 맞는 그런 최적의 기어비를 가질 수 있는 게 또 DCT 변속기의 장점입니다. 이 차의 변속기는 그래서 그만큼 최적화됐다고 느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550마력이나 되는 엄청난 출력인데요. 실제로 달리는 느낌을 보면 엄청난 느낌으로 가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짜릿한 느낌이 들긴 해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550마력이라고? 약간 그 느낌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 서스펜션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운드도 너무나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감싸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친 사운드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이 차의 주행 질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이 워낙에 부드럽기 때문에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고 가속감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 가속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초대예요. 4초대도 아니고 3초대.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둔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이 차의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무려 2.2톤이나 되니까요. 그리고 전장이라든지 전폭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짜릿짜릿한 주행 감각보다는 벤틀리 같은 자동차는 벤틀리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들은 사실 많은 부분을 운전자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전자는 그냥 어디로 갈지 방향타만 조정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 길로 가장 잘 갈 수 있게 운전자의 마음을 읽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 이 벤틀리는 스포츠카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스포츠카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스포츠카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 중요하죠.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 이 사운드 같은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 차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돌려볼까요? RPM이 올라갔죠? 두둑두둑 지금 팝콘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리실 텐데요. 저한테는 사운드가 사운드 이렇게 나야지. 이렇게 나야죠. 이게 벤틀리지. 이게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벤틀리라는 거. 거대하고 육중한 몸매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밀고 가는 거. 차마다 떠오르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고래입니다. 고래가 떠올라요. 고래가 물속에서 너 고래말 할 줄 알아? 고래말 진짜 잘한다. 이런 사운드 너무 좋아요. 부닥닥닥닥닥. 중후합니다. 중후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코너링도 달라져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모든 게 달라지는데, 코너링에서 굉장히 핸들링이 샤프해지고요. 이게 어떻게 샤프해지는지, 그냥 댐퍼만 갖고서 샤프해지는 건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의 조향비를 바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주 샤프하게 바뀌거든요.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지금 이렇게 딱딱해지면 이거 스포츠카지. 사실 액티브 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8V 시스템으로 이 롤을 잡아주는 거, 요게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가 한쪽으로 쏠리려고 할 때 그걸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안티롤바의 역할인데, 지나치게 항상 단단하면 타기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액티브 롤바를 사용하고 있어서 차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기울어지는 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만약에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그걸 풀어줘서 차가 양쪽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독립 서스펜션을 극대화해서 주행을 하다가 롤링이 생길 경우는 그때 딱 잡아주는 거죠. 마치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뭐 다른 포르쉐나 이런 차들을 주행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 느껴져요. 이 차에서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뭔가 오디오 튜닝룸? 약간 그런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중 접합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흡음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측면 유리가 지금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유리, 사실 방음에 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 두꺼운 이 도어는 이 안에 흡음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무슨 스튜디오에서 정말 방음실 같은 거 만들어 놨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오디오 성능도 그만큼 뛰어나죠. 오디오의 경우는
네임 오디오를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디오는 뱅앤올uf슨이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 차는 네임 오디오를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오디오로 뱅앤올uf슨을 껴줍니다. 이 급나누기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뱅앤올uf슨보다 네임이 훨씬 더 위에 그런 오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멋지죠? 정말 멋진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멋진 사운드에 하나 더, 이 시트 자체를 떨게 해주는, 이 시트가 떨리게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 사운드가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트클럽, 요즘 나이트클럽 아닌데 실제로 클럽 같은 데 가면 심장이 이렇게 베이스 소리에 맞춰서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는 사실 사운드가 엄청나게 큰 베이스가 있어야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서브우퍼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선 이 시트 전체가 떨리게 되면 이 운전자나 이 승객이 느낄 때 실제보다 더 베이스가 강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 액티브 베이스가 있음으로 해서 사운드가 훨씬 더 알차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오시는 회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 회장님들 오세요 여기? 네. 벤틀리 맨날 타고 오시는 분이.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를 회장님으로 착각하셨다고. 회장. 네, 후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닛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자꾸 헷갈려. 아니, 영국에서 보닛이라고 해, 후드라고 해? 보닛이라고 하죠? 네, 보닛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압! 어디까지 열려? 어디까지 열려? 어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열립니다. 완전 수직으로 세워지고요. 진짜 멋집니다. 너무 멋지게 생겨서, 오, 이게 예술 작품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너무 예쁜 것 뿐이 아니고 구조적으로도 멋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핫 V이기 때문이에요. 핫 V 터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터보차저가 흡기, 배기를 둘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 터보차저라는 건 배기구에서 막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기가스 그냥 버려주는 거예요. 여기 배기가스 나오는 걸로 흡기도 밀어주면 되겠네 라면서 가시 도는 게 이 터보차저의 원리입니다. 근데 흡기를 막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힘이 세지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 흡기랑 배기가 일렬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가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 별도의 터보차저를 바깥에다 장착하는 대신에 배기가스를 가운데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흡기랑 배기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V형 엔진 가운데에 터보차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반응 속도가 빠르고 더 즉각적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공간도 훨씬 더 적게 차지하게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핫 V로 만들어지는 차들이 스포티한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고급 차들은 다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도 지금 가변 댐퍼가 위쪽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이 엔진룸만 봐도 이 차가 결코 허투루 만든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엔진룸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이 차가 또 놀라운 건 지금 V8 엔진인데 WCB 엔진과 비교했을 때 실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놓고 보면 1초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이 V8 엔진이 더 반응성이 좋고 잘 달리도록 만들어진 아주 우수한 유닛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도 B자가 딱 있고, 이게 핫 V니까 뜨거워요. 핫해요. 와, 인테리어도 참 너무했네. 너무했어. 여기 보면 크루라는 게 있죠. 핸드크래프티드 바이 벤틀리 모터 LTD.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었어. 크루 공장에서. 이 크루 공장은 롤스로이스 초창기부터 계속 만들어졌던 그 공장이기 때문에 벤틀리와 롤스로이스가 분리되고 나서 누가 헤리티지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이 벤틀리 입장에서는 핸드크래프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인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장인정신은 우리가 갖고 있어. 그 직공들, 그 공장 다 우리가 데리고 있어. 롤스로이스가 가져간 건 뭐야? 롤스로이스가 가져간 건 배지랑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벤틀리 쪽 얘기고요. 롤스로이스 쪽 얘기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뭐 그 서로의 감정 싸움,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티넨탈 GT가 그렇게 꼭 멋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멋이 없을까?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돼. 뒷좌석에 앉는 경우? 그건 조금 멋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뒷좌석에 앉으라고 만든 차는 아닐 테니까 한번 당겨볼까요? 당겨보면 어우, 나파가죽. 우와, 가죽의 이 질감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송아지 가죽 같은데, 앞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뒷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야들야들한 가죽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어백 표시가 있어서 이 안에 에어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정말 이 비싼 송아지 가죽을 찢고 에어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에어백 안 터져도 될 것 같은데 꼭 터져야 되나? 자, 아무튼 뒷좌석에 한번 앉아 보도록 할게요.
잠깐, 좁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어딘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킹을 했는데 뒷좌석에 타라 그러면 안 탈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탔을 때 함부로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모든 걸 맡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뒷좌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뒷좌석도 그렇게 소홀히 하진 않았어요. 여기 창문이 있어. 그래도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네. 하반대엔 서울 부산대 벤틀리 컨티넨탈 뒷좌석에도 그래도 벤틀리 타고 싶어요. 그래도 벤틀리 타고 싶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마냥 자유를 제공하는 것보다 약간 속박당하면서도 약간 그게 더 좋은 거. 약간 SM인가? 그렇지만 뒷좌석에도 소홀하지 않은 게 이 옆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트위터 밑에 미드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가 뒷좌석에 마련돼 있고 물론 이렇게 컵홀더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 커버도 가죽으로 돼 있어. 멋있잖아. 이거 봐. 여기 앉아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스키스루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스키스루가 에잉? 가져가고 싶어요. 네, 집에 가져가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 이대로 어디 당근마켓 뭐 여러 가지로 멋집니다. 여러 가지 다 멋지지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차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거의 모든 내비게이션이 마찬가지로 조금 불편한데요. 뭔가 한국화가 덜 된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벤틀리는 그렇다 쳐도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는 지금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개선 안 해준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네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 새 목적지 하면 보통 목적지 어떻게 가요? 어디 강남역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특별시부터 찾아야 돼. 강남대로 몇 길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니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갖고 찾는 거, 이름 찾는 게 사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POI라고 하죠. 야, 이름으로 검색해야지. 그럼 여기서 강남역을 쳐봐. 강남역. 뭐야 이거 왜 풀어쓰게 돼? 문제가 있죠. 음성인식도 안 돼요. 음성인식. 길 안내 강남역. 안 되죠. 네네, 모르시죠. 어쨌든 이게 정신건강상으로 이거 음성인식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폰 내비게이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비전이 달려 있어서 자동차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나이트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밤에는 길에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강조해 주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딱 표시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나이트 비전이 필요한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이트 비전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기능이죠.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차선 유지를 안 해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포르쉐도 제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르쉐도 없기 때문에 얘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근본적인 것들,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이라든지 서스펜션, 공간감, 럭셔리함,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차의 전자적인 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ADAS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나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럭셔리라는 거는 기능적인 면에서 럭셔리한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능적인 가방 같은 거, 온갖 기능을 갖고 있는 백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비싼 백, 사실 기능이 없는 게 또 그 가방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테크를 중심으로 한 정말 첨단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럭셔리하고 합리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름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자동차의 근원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을, 이 기분 좋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도대체가 이 차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소비층도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저 사실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꿈도 못 꿀 만한 자동차죠. 그래서 이 차를 정말로 살만한 사람, 정말 이 차의 타겟, 가전주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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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전주부님. 제가 무슨 이 차의 고객이에요. 그- 프레임을 또 씌우시면은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안티들에게 시달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냥-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에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한데 좀 부끄럽네요. 네. 아니 사실 저는 네. 벤틀리는 되게 성공한 40대? 그러니까 이 정도에 어울리는 차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아직 그래도 30대이고 성공하지 못한 제가 타거나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무리해서라도 되게 타고 싶은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비싼 어떤 시계를 차고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의 느낌.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필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어. 이게 얘가 이제 어떤 덩치가 아무래도 좀 큰 애잖아요. 근데 덩치가 큰데 신발을 진짜? 너무 작은 걸 신으면 안 예쁘잖아요. 아, 그러네요. 얘는 어머 균형을 잘 이루는 느낌이에요. 왜 갑자기 말을 빨리 해요? 홈쇼핑 라이브 모드야, 지금. 여러분 한정 특가. 제 생각에는 네. 모양은 이게 눈이 어떻게 안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형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컨티넨탈 GT라는 차가 나온 지 벌써 2년 반, 3년 네. 가까이 돼가죠. 신형은 아니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형같이 신선한 차. 맞아. 네. 항상 신선해. 맞아요.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뒷모습이 약간 앞보다 좀 약간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에서 좀 살짝 힘이 빠지긴 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으겠다. 예전에는 이게 약간 네모였는데 그게 더 맞아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뭐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훌륭한 디자이너 분들이 만들어 주셨겠지만 그냥 뒤는 앞보다 좀 그냥 그 웅장한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날티나죠? 약간. 그 말 너무 많네요. 날티 난다. 그 말이 되게 적합하고 이걸 그렇죠. 디자인하신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현대차로 왔어요. 아 이걸 디자인하셨던 분들이 아. 현대차로 와서 제네시스 현대차. G80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G80 이런 그러게요. 거 있잖아요. 네. 포물선 같은 느낌. 뭔가 현대차 디자인이 이제 벤틀리급이다. 현대차가 예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제네시스가 예뻐졌죠? 네, 확 그냥 예뻐졌어요. 눈이 가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저는 면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또 근데 좀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뭐 내가 왜? 현대차 왜?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어. 근데 어쨌든 디자인은 예쁜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그것의 원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가장 그 마스터피스로 명품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명작을 이어서 거기에 여러 요소들을 현대차에 조금씩 접목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 역시 엉덩이. 뭐라죠? 이게 어이. 운전하거나 이 사이드 미러로 보는데 이게 딱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쁘다고 느껴진 차가 있었나? 근데 얘가 진짜 이게 딱 눈에 띄면서 이쁘더라고요. 사이드미러를 보는 뒷모습이 네. 나의 모습이 그렇게 멋지더라. 아 근데 이렇게 밖에서 봐도 너무 예쁜데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우 인테리어 어떠세요? 자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과하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3억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장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겠지? 하면 이제 또 괜찮아요. 럭셔리하지만 영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좀 크롬크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좀 노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기어 스틱이 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벤츠 타시는데 벤츠는 이렇게 칼럼식이잖아요. 벤츠가 편하죠. 그래도 이 클래식에는 저 기어봉이 좀 있어줘야 그래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저 위에 살짝 과하긴 하지만 B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실내에 타도 아 그래 내가 벤틀리를 타고 있구나 이 좀 느낌이. 과해야 돼. 맞아요. 아무리 봐도 좀 과해야 돼. 이런 고급차들은 조금 과해져야 이제 아 내가 고급차 탔구나 이러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차에 타서 네, 좀 더 알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삼억에 있으면 네. 탈 수 있는 차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 3억이면 또 몇 없어요. 3억이면 롤스로이스, 없나? 람보르기니. 일단 벤츠에는 람보르기니는 3억짜리가 없어요. 사실. 포르쉐도 3억 되려면 되게 힘들어요. 예산이 그 정도면은 사실 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네. 오히려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그렇지 해요. 한 1억 빼고 포르쉐 911도 살 수 있고 네. 파나메라도 뭐 1억 남네? 뭐 이럴 것 같은. 맞아요. 근데 포르쉐는 카이엔이랑 마칸, 그러니까 SUV 모델들이 나오면서 좀 브랜드 자체가 약간 흔해진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요, 저는. 맞네, 맞네. 판매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맞네. 걔네가 포르쉐를 돈을 벌어준 모델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보다 좀 희소한 느낌이나 고급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왜 그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나만 아는 유튜버들이 좀 더 좋고 좀 더 정가고 왜 에르메스나 이런 데서 가방 같은 거 아무나 다 못 사게 하고 웨이트리스트 만들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좀 희소함이 주는 또 럭셔리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에 오른쪽으로 반해서 나갈 수 있어.
벤틀리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레어한 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고 이러면은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 벤틀리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포르쉐는 워낙에 차종이 다양하니까 뭐 한 1억짜리 차도 있고 8천만 원짜리 차도 심지어 있는데, 그러니까 911을 타도 네가 뭐 타는 게 8천만 원짜리 브랜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것도 있겠네. 근데 벤틀리도 사실 벤테이가가 있잖아요. SUV가 있긴 네, 하죠. 그래서 SUV가 나왔다고 해서 꼭 그게 희소함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벤테이가는 아직도 저는 느낌이 되게 럭셔리한 느낌으로 남아있고. 실제로도 더 비싸. 네. 더 비싸. 맞아요. 그리고 오래 롤스로이스도 있잖아요. 컬리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더 그렇다고 비싸. 해서 걔네 때문에 뭐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저는. 롤스로이스하고는 어때요? 롤스로이스는 좀 범접하기가 벤틀리보다 훨씬 어려운 느낌이에요. 더 성공하거나 아니면 진짜 회장님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벤틀리는 여전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영함이 있어요. 게다가 이 차는 지금 몰아보시면서 뭔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갑자기 모드 바꾸셨죠? 좀 단단해요. 딱딱해요. 그쵸? 네. 이 차가 왜 딱딱하냐면 포르쉐 파나메라랑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파나메라랑 또 같은 애구나. MSB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 이 플랫폼이 다이나믹한 스포츠카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거죠. 아, 롤스로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시장? 계열이 좀 네, 다른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느낌이에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가전주부님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뛰어나시고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야, 운전도 너무 잘하시고. 약간 매기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네, 아우, 차 너무 좋았어요. 조만간 사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긴 하는데 한 3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걸 사려면. 네, 편집장님 사시면 제가 얻어 팔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네. 우리 또. 뭔가 사는데 뭔가 목표를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 아예 진짜 비싼 게 좋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정말 타려면 많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 또 연비도 그렇고 저에겐 아직 좀 부담스러운 차네요. 네. 아니, 뭐, 바로 사실 것 같아서 저는 모셔왔는데. 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모카 기반이었습니다. 네, 가전주부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거 아니었어? 차와의 거리를 잘 조절해주는 위험한데? 우리가 치워줄 수도 없고 저거.